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을 같이 강의할 분입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행정법을 같이 공부할 건데 행정법은 크게 6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1강부터 해서 2강, 3강, 4강, 5강, 6강 그래서 총 6개 강으로 되어 있는데 1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관한 서론 내지 제목사원을 보통 통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행정의 개념이 뭔지, 행정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행정법이라는 게 뭘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1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1편은 통론이고 서론이게 해서 출제 경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문제, 2강부터 해서 나머지 6강까지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이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강은 이제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국가 행정에 관한 작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단원이고 3강이 이제 행정강제법이라고 부르는 단원입니다. 행정강제법 그리고 4강이 행정구제법 그리고 5강이 이제 행정조직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6강이 이제 특별행정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총론으로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총론이다 보면 될 것이고 밑에가 강론으로서 이제 우리는 행정법 총론의 국어공무원 시험에서의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이제 4강까지의 강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체 출제 경향을 먼저 좀 살펴보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일단 행정작용법 2단원과 그리고 4단원의 행정구제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제 범주를 보게 되면 행정작용법 전체에서 한 20.7% 정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4년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3단원의 행정 강제와 관계된 것이 한 9.3% 약 1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4강이 한 15% 정도 이렇게 각각 출제 빈도를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분들을 보게 되면 특히 2강과 4강에서 거의 한 35%인지 약 40% 가까이가 보이고 있고 행정강제법에서도 거의 한 9.3% 정도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강은 1단원 때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머지 아까 앞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2단원과 4단원 쪽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단에 관한 내용들이 좀 공부가 돼 있어야만이 나머지 단원도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행정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구제에 관한 것이 뭐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우리가 2절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런 행정의 작용, 행정에 대한 조직 그리고 행정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이라는 공법이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크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행정법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법의 분류를 좀 보게 되면 가장 기본 분류가 국내법이라고 우리가 국제법으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법은 다시 이렇게 물론 공법이라는 것과 이렇게 사법이라는 것으로 나뉘고 사법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인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법 중에서 민법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행정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것이 정도에서 우리가 민법을 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행정법이고 행정법은 이 공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법과 가장 중요한 게 공법하고 사법과의 분류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인데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법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강제성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자율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의 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라는 단체와 어떤 개인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라는 권력 작용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뭔가를 강제하거나 뭔가를 명령하는 그런 금지시키는 행위들이 이렇게 주로 행정법에 관련된 강제성 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사법의 내용은 이런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관계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자율성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의사의 합치,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계약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는 자유롭게 법률 관계 문제를 다뤄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율성이라 부르지만 좀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사적 자치 또는 계약 자유, 말 그대로 사적인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민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개인끼리의 계약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게 사적 자치 또는 계약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공법인 행정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있어요. 이렇게 즉 개인과 개인의 의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와 개인의 의사는 무관하게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뭔가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주로 권력적인 작용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나중에 이런 것들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주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의 개념을 좀 공부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법과 공법의 차이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무슨 강제성이나 어떤 권력적인 적용이 작용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 봅시다. 이 국가 권력을 그리고 권력 분립에 의해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보다는 약간 조금 더 개념을 세모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현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에 대해 있어서 국가 권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입법부, 또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것이고, 그 중에서 행정부가 하는 그 행정작용들이 주로 위해서 개인에게 어떤 권력적인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런 것을 우리는 주로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행정작용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시 자세한 내용, 오늘은 어떤 개발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죠. 전체적인 그 행정부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건지 배우는 단위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그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배우게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런 2단원, 3단원, 4단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1단원 내용들이 좀 중촉이 좀 내어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자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 크게 가장 기본적으로 권력적인 행정작용이 있고, 권력과 관계없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권력적인 행정작용이 특히 중요해진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런 권력적인 행정작용은 다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력작용이 있는 반면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다는 말과 추상적이라는 말,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인 말에서 일반과 개별적인 말은 대립되는 개념이고, 추상과 구체적인 말도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일반과 개별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계되어서 일반적인 사람, 대다수의 모든 사람,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개별적인 말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행정부의 권력 작용들이 특별한 특정한 한 명에게 적용되느냐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 모두에게 다 같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용어는 자주 나오니까 미리 그 개념을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문제는 어떤 사건성과 관계되어서, 추상적이라는 말은 모든 대다수의 사건에 다 적용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그 구체적인 그 사건 하나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했을 때 우리는 행정입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행정작용들을 특히 행정행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행정작용법에 있어, 특히 이제 2단을 갔을 때 행정작용법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이런 일반적 추상적인 권력작용인 행정입법,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인 행정행위인 행정행위, 이렇게 두 개를 보시는데, 특히 행정행위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 개념은 나중에 다시 자세한 분류를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익을 주는 행위 또는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침해를 주는 행위라고 해서 침해적 행정행위 또는 수익적 침해행위, 물론 나중에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모두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익적 행정행위와 이익을 주는 행위, 또 그리고 침해, 또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의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권력적 행정행위는 어떤 공법상의 어떤 계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말을 들어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이 행정작용 부분이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 번씩 볼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출제 빈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작용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국가의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런 행정작용들에 의해서 개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행정의 효율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뭔가를 행정작용들이 뭔가 강제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지시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로 행정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지. 그래서 행정강제의 내용이 다시 이제 보면 행정강제가 다시 크게는 강제집행 그리고 즉시강제 행정조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런 행정강제와 함께 행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우리는 행정강제 이런 행정법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3단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특히 즉시강제, 행정조사 이런 내용들 행정강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행정부도 다시 이게 행벌이라는 것과 행정질서벌로 다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 남은 게 우리가 4단원의 행정구제법인데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행정강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의 어떤 권력작용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행정작용이 행정입법이나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의 계약 같은 이런 특히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위법했을 때 법 취지 국가에서 했던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행정구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구제의 내용은 다시 앞에 우리 잠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행정구제는 다시 특히 그 공법상의 특히 행정법상의 문제는 국가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민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가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행정구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정구제가 4단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1단원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런 그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행정구제의 내용은 크게 사전적인 구제 절차하고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사후적 구제 절차입니다. 물론 제도상의 의미는 이게 사전적 구제가 더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이전에 구제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사후적 구제 수단이 더 중요한 문제로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후적 구제 수단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행정작용 그 자체를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그런 행위가 위법이니까 무효 아니냐. 그래서 이것 또는 취소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행정쟁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행정행위 자체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시정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재산의 어떤 인명의 어떤 피해나 손해가 왔을 때 그런 손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즉 쉽게 말하면 돈 문제죠. 그죠? 그런 돈 문제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손해전보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행정쟁송인 행위 시정 문제는 다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시정을 그런 행정작용을 내린 행정부에 가서 따질 것이냐. 행정부 내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행정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실제적인 사법부인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따질 것이냐 그런 문제를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함의 경우에 행정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하는 경우에만
사법부에 가서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당성의 여부에 있는 거죠. 즉 적법은 하지만